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양호 인포스탁데일리 기업정책연구원장, 윤석천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기재부와 국세청이 올해 종부세 과세 인원이 130만 7,400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택분 종부세는 121만 9,800여 명, 작년보다 약 28만 명 정도가 늘었고 전국 주택 소유자 비율로 보면 한 8.1% 정도가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자, 종부세 부과액이 공개되면서 1주택자들 사이에서는 예상보다 너무 많이 나왔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배로 늘어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종부세 부담 덜어줄 것이라 기대했는데 뒤통수 맞은 거 아니냐 이렇게들 불만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최 원장님 이게 사실입니까? 네. 예, 뭐 지금 숫자들은 지금 맞고요. 자, 이게 사실은 2005년도 6월 달에 시행된 법이고요. 네. 당시에 입법 취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면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 법을 한다. 그리고 아직도 귀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은 당시에 상위 1%를 겨냥한 과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앵커가 지적하신 대로 8% 이상의 지금 뭐 종부세 대상자가 됐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유주택자의 22%가 네. 종부세예요. 그러면 네 집 다섯 집 건너서는 다 종부세 내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과연 이게 입법 취지에 맞는 것이냐? 그리고 이제 지난 5년 동안에 지금 사실 주택 가격이 37% 정도 오른 걸로 지금 계산이 되는데 네. 종부세는 1000% 올랐어요. 딱 지난 5년 동안에. 예, 그리고 뭐 그 사이에 국민소득은 오른 거 보면 12.8%니까 예. 과연 형평성을 맞는 과세였는지 그리고 당시에 입법 취지하고 맞는 것인지 지금은 전체적인 뭐 종합적인 시각에서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2억 이하의 종부세를 지금 맞으신 분이 사실 전체의 98%고요. 네. 전체 종부세 가액이 지금 70%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뭐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나왔던 걸 보면 안 내셔야 되는 분이 지금 내시는 분이 지금 30만 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조세 저항에 지금 나올 수 있고요. 이제 작년에 원인은 작년에 공시지가를 굉장히 올렸지 않습니까? 17% 올렸는데 네. 작년만 해도요. 이게 평소에 종부세 이 체납액이 한 2천억에서 2,500억 정도 되는데요. 예. 작년분 같은 경우는요. 너무나 공시가격이 오르니까 체납액이 지금 5천억이 넘고 있거든요. 네. 뭔가 지금 시대적인 부분, 그다음에 전체적인 공정한 과세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서울 지역이 4집 가운데 1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경인 거주자 비율은 어떨지 좀 보겠습니다. 서울이 22.4%인데 경기가 9.1, 인천이 4.7%입니다. 종부세 비율 납부자 수인데요. 합치면 13.8% 정도 되는군요. 자, 경인 지역에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경인 지역 아파트 값들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작년보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수가 경기가 약 44%, 인천이 약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윤 평론가님, 이게 네. 상위 1%가 아니라 중산층 세금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일단 막 숫자가 나오고 통계가 나오게 되면은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팩트 자체를 갖다가 네.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예. 있습니다. 사실 먼저 말씀드릴 거는 올해 이제 종부세 주택분 같은 경우 한 122만 명 정도가 돼요. 여기서 1세대 1주택자들 이분들이 한 20만 명 정도 됩니다. 네. 2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1세대 1주택자들은. 그럼 나머지 100만 명은 뭐냐? 이게 바로 다주택자라고 법인입니다. 사실 다주택자라고 하는 건 여기서 3주택자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정대상 지역은 물론 2주택자지만은 예. 그리고 좀 시가가 비싼 지역들 같은 경우에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2주택자지만 3주택자 이상자, 그다음에 법인들이 사실은 100만 명 이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실 뭐 개인주택, 1세대 1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한 23만 명 정도 되는 거고요. 뭐 인천이나 경기에서 이렇게 폭등했다라고 이런 식으로 뭐 44.2%, 76.1%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늘어나면 100%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자체의 비율이라는 게 도대체 현재 몇 명이 내고 있는 거며 그걸 갖다가 파악을 해야 의미 있는 숫자가 되는 거고요. 사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내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지난해 거친 종부세가 4조 4천억입니다. 근데 올해 이제 지금 고시된 게 4조 1천억이에요. 그만큼 줄었어요. 사람이 늘면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은 세금이 늘어야 되는데 왜 줄지? 왜 줄었을까요? 바로 이게 다주택자들, 그다음에 기존주택자들, 그다음에 법인에 대한 세금들이 그만큼 깎여졌다는 얘기입니다.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390만 원 정도 내는데 네. 이게 전년보다 얼마나 줄은 거냐? 한 220만 원 정도 줄은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그 종부세에 대해서 종부세 얘기만 나오면은 온갖 언론이 드러나서 종부세 폭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듭 말하지만 1세대 1주택자들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23만 명입니다. 23만 명이면 우리나라 인구의 몇 퍼센트죠? 0.5%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뭐 전 국민에 대한 폭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좀 과장된 게 아닌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숫자의 함정, 통계 함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 종부세 과세 특례가 또 있습니다.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그대로 또 다 안 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귀가 솔깃한데요. 자, 세액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절세, 지금 절세에들 많이 관심들이 있으실 텐데 과세 특례를 활용하면 세액 부담 좀 줄일 수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있죠. 지금 뭐 이제 공동명의로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네. 공동명의로 갖고 있으면 이제 종부세가 6억 해서 남편하고 처 이렇게 해서 6억 해서 12억을 이제 공제를 받는데 예. 지금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에 11억 원을 공제받지 않습니까? 그럼 공동명의로 하는 게 뭐 유리하다고 이렇게 보통은 생각을 하는데 사실 1세대 1주택자 단독명의로 갖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냐면은 장기 보유 혜택. 그다음에 고령자 혜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1세대 1주택으로 할지 아니면 공동명의로 할지를 갖다가 잘 따져가지고 이런 어떤 장기 보유 특약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갖다 감안을 하셔가지고 계산을 해본 다음에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자들, 가령 뭐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겠다거나 상속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 그다음 비수도권 지역의 3억 이상 아파트 공시가격으로 예. 저가형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주택을 갖다가 일단 빼줍니다. 그래서 뭐 1세대 1주택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이런 거에 혜택되는 분들은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이런 어떤 공제 혜택들을 좀 꼼꼼히 따져가지고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최 원장님 분납해서 좀 부담 줄이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또 이의 신청을 잘못하면 오히려 좀 독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250만 원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분납이 가능한데요. 이자 부담 상당액을 가산액 없이 6개월 분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50만 원 넘어가시는 분들은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60세 고령 이상이면 5년 이상 보유를 하면은 이거를 안 내시고 그냥 갖고 계셔도 돼요. 그럼 납세 담보로 이거를 넣어놓고서 종부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라든가 네. 증여, 그다음에 상속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유예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써 보셔야 되는데 과연 이제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까지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집값이 또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지금 뭐 이의 신청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일단은 이의 신청을 하셔서 어떤 경위로 나와 있는 데를 하시고 그러면 이제 관계 뭐 이제 세무서에 가셔야 되겠죠. 가셔서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은 절세 부분들을 또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니까 이 부분들하고 무턱대고 지금 야, 이거 나중에 할 텐데 이러면 또 이것이 너무 많이 쌓여서 예. 큰 돈이 목돈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 정부 입장에서는 현재의 종부세 부담 수준이 지금 비정상적이다.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종부세를 내는 인원 숫자가 늘었다는 건데요. 자, 올해가 이제 122만 명이죠. 작년이 93만 1000여 명이었는데 2017년과 비교하면 약 3.7배가 증가했습니다. 2020년 정도 수준으로 되돌리자라는 건데 절반으로 그럼 떨어지는 거죠. 네, 주택분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을 좀 올리고 또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뭐 등등이 있겠습니다. 종부세율을 낮추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최영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건 한번 저는 뭐 손을 꼭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세제 개편 사항들로 좀 가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입법 취지에 완전히 지금 어긋나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상위 1%가 아니라 지금 뭐 서울 같은 게 22%, 전국의 8%라는 이제 숫자가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 이렇게 종부세 부담이
뭐 굉장히 부자에서 중산층으로 지금 이렇게 옮겨가는 과정이 나면요, 이거는 결국 어떤 현상으로 가냐면요, 종부세 하는 걸요, 집주인들은 임차인한테 전가를 해버립니다. 전가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서민층이라든가 또 이 중상위층의 주거비 상승에 아주 직격탄으로 가는 거거든요. 뭐 전세가 이런 것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면 그렇죠.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사실 이 세금이라는 건 굉장히 적절하게 속도를 맞춰서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5년 동안 지금 집값이 오르는 건 30% 오를 때 종부세 지금 1000%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걷어들이는 것도 3,800억에서 지금 4조 4천억까지 지금 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어떤 세제 개편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특히 이런 집값이 떨어져서 사실 이 가장 큰 원인은요, 지난해 공시지가 17% 올린 게 제일 지금 타격이거든요. 네. 등등 종합적인 부분에서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그것은 항상 종부세율이라는 것은 뭐 법의 재개정 이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진짜 민생 하지 말고 이런 부분들을 가서 결국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안정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제공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옮겨 타는 세제 개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종부세를 내는 인원이 집 소유자 100명 가운데 8.1%, 8명에 불과한데 왜 종부세 부담을 낮추려고 하는 거냐? 아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세 부담이 지나치다. 찬반이 팽팽한데요. 국민 여론은 어떨까요? 자, 종부세 완화 방안에 공감하는 이유는 가장 많은 63%가 투기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투기 세력으로 간주해서 중과세를 매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들 계십니다. 그 다음이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도한 세액 부담으로 발생한 재산권 침해 등등 종부세 완화 방안에 공감하는 이유가 좀 다양했고요. 자, 공감하지 않는 이유를 좀 살펴보죠. 공감할 수 없다. 다주택자, 부자에 대한 감세로 불평등이 심화된다. 74%가 이렇게 답했고요. 공감하지 않는 이유로. 그 다음이 투기 수요를 유발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저해야 한다. 다음은 세수 감소로 재정 건전성을 떨어뜨린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윤평론가님. 네. 일단 뭐 세금 내는 분들은 세금이 싸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근데 이 종부세를 갖다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주택자하고 법인들이 83%입니다. 1세대 1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23만 명이에요. 전체 인구의 한 0.5%도 안 되는 거고요. 이 다주택자하고 법인들이 그럼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는 건 사실 종부세를 갖다가 올리겠다. 세율 개편을 해서 전 정권에서 그래서 그건 충분히 예고가 돼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에도 다주택자들은 오히려 늘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이 세금 가지고 무섭지 않다. 집값이 뭐 오르는데 내가 그깟 세금 무서워하느냐. 이런 사실은 풍토 때문에 자꾸 다주택자하고 법인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게 되면 집들을 갖다가 싹쓸이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집값 상승의 주범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거듭 말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라는 게 땅덩어리가 넓지가 않아요. 굉장히 한정된 자원입니다. 거기에 특히 수도권에 밀집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어떤 한정된 자원을 갖다가 소수 몇 명이 이걸 갖다가 거의 독점적으로 사용하면서 독점적 주의, 그 다음에 이득을 누리는데 이거에 대한 과세를 안 하겠다? 이걸 갖다가 과세를 갖다가 낮추겠다고 하는 게 부자 감세가 아니면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예. 자, 지금 뭐 종부세와 함께 또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일단 집값도 많이 떨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좀 영끌하신 분들 부담이신데 주식 투자하신 분들도 참 소갈이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세금까지 내라고 더 속상하실 텐데요. 바로 금융투자소득세, 소위 금투세죠. 정치권이 금투세 시행과 유예를 놓고 평평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2020년에 세법 개정에 합의하면서 여야가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하기로 했는데 최근 주식시장이 침체하면서 당정이 2년 유예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 종목당 10억에서 100억 원으로 높이는 정부안을 철회해라. 그리고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23%에서 0.15%로 낮춘다면 금투세를 유예할 수 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 국민의힘 여당 입장은 왜 이렇게 조건이 많냐 그냥 유예하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 조건을 당정이 수용을 안 하면 원칙대로 시행한다는 민주당의 입장, 제안, 그리고 이것에 반대하는 여당과 정부 입장인데 윤석 전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제안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보는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것도 뭐 개미들이 돈박을 쓴다라고 자꾸 네. 프레임을 세우는데요. 1년에 5천만 원 이상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남기는 사람이 도대체 개미들 투자를 중에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다음에 지금 서학개미들 지금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250만 원 정도 이상의 수익이 나면 세금을 냅니다. 예. 내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어요. 거기서 뭐 가령 뭐 1,0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250만 원 빼고 750만 원에 대해 지금 세금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국내 시장에 대해서 5천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개미들을 우려해서 왜 뭐 이딴 식으로 이게 자꾸 프레임을 세우는데 이거는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형적인 부자 감세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사실 양도소득세를 내시는 분들이 있죠. 대주주들이죠. 특정 종목을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 그다음에 특정 주식을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다르면 1%, 4%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근데 정부 여당 안에 그 골자는 뭐냐면 이걸 100억 원으로 높이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부자 감세지 뭐가 되겠어요. 개인 종부세는 투자자는 거의 해당 사항이 없겠네요. 아니, 개인 예. 투자자가 여기에 어떤 해당 사항이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잘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개미 투자들 중에서도 사실은 이게 뭐 혹시 나한테도 해당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거래세를 낮춰주는 게 훨씬 유리하죠. 지금 거래세가 0.23%입니다. 그렇죠. 이거 100번만 거래하면 얼마예요? 23%예요, 배보다 거래액에. 배꼽 커지는 배보다 거죠. 배꼽이 더 커지는 예. 겁니다. 이걸 내려주는 게, 이거는 이득이든 나든 손실이 나든 무조건 내야 되는 세금이에요. 이걸 내려주는 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훨씬 제가 생각하기엔 유리하지. 그 지금 그 금투세를 내가지고 5천만 원 이상 소득 발생한 사람들한테 세금을 내는 게 자신들한테 해당한다고 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부자 감세 측에서 보면 금투세야말로 부자 감세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하면요 부자들이 주택에 투자하는 데가 사모펀드거든요. 예. 사모펀드로 가면 최대 49.5% 과세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금투세 나가면요 22.5%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그러면은 반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상위 1%가 지금 전체 개미들 투자액의 50%를 갖고 있거든요. 네. 자, 그래 뭐 최악의 경우 이분들이 그러면 여기서 빼갖고 뭐 이 세금 싼 곳으로 간다든가 해외로 나간다 그러면 그 피해는 나머지 99%가 다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책의 항상 생명은 어디서 나냐면 타이밍입니다. 네. 그래서 저 뭐 이 금투세를 절대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것도 중요한 게 타이밍인데 이러한 타이밍에서 주가 하락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다음에 지금 뭐 사실 이 거래세 이렇게 낮추면요 누가 제일 이득을 보냐면은 외국 기관 투자자들이에요. 예. 거기야말로 단타하는 데거든요. 사고파고 그러면 이득은 그쪽으로 제일 많이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 그림에서 봐야 되고요. 지금 1% 주식 대상이라 그러는데 계산하는 거 거꾸로 보면요. 5개 증권사에서 지금 평균 낸 거더라고요. 근데 이거 중복 계산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등등을 진짜 다시 한번 시장을 자세히 보고 이것에 대한 이 투자자들의 의견까지도 들으시면서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이 꼭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일단 외국으로 나간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외국으로 나가면 세금 안 냅니까? 서학개미들 지금 세금 내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있는 것보다 우리나라보다 더 내는데 그다음에 외국으로 나간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국 시장에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지금 금투세 조금 내는 거, 한 20% 정도 내는 거, 농수세 포함한 22.5%인데, 이거 내는 것 때문에 자신들이 이득을 갖다가 쉽게 포기할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런 영향들이 있겠죠. 일단 세금 내는 게 두려우니까.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이 시장을 떠난다? 저는 그런 거는 뭐 거의 상상할 수 없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금투세 과연 필요 불가한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의원이 한마디 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나라들은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매력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증시가 불안정해지면 피해본 건 개미들, 외국인과 기관을 제외하고 개인 투자자들에게만 이건 역차별이다. 게다가 6개월마다 원천 징수하겠다는 행정 편의주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는 것도 같고요. 최영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실 금투세 반대하는 이유가 뭐 부자 감세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주가 하락이고 불안정성 때문에 지금 반대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 큰 손들이 빠지기 시작하면요. 안 그래도 이렇게 허약한 체력을 갖고 있는 우리 증시가 이거는 뭐 진짜로 직격탄으로 갈 수 있고요. 지금은 또 이렇게 있던 세금도 없애야 되는 상황인데 없던 세금을 지금 새로 만들고 큰 손이 돈을 빼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연말에 한번 보세요. 우리 대주주 과세 때문에 얼마나 연말에 우리가 이 대주주의 급락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거는 제도적으로 이거를 만들어주기 시작하면은 큰 손들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참 주가 하락 때문에 힘들어하는 국민들 많은데 국민들 생각은 어떤지도 좀 궁금하네요.